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M+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전에도 M+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도 이 회사는 2차전지 조립 장비 쪽 업체에 있다 보니까 이 발주처인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최종 엔드 유저가 발주를 줘야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일종의 천수답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미국 지역의 이 전기차 공장들, 특히 2차전지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공장을 짓는 동안은 이 M+가 수주를 받지 못하지만 이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안에 이 조립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참 짓고 있을 때 발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이 M+ 같은 경우는 주거래처가 SK온입니다. SK온의 미국 공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공이 돼가고 있고, 그래서 그 안에 이 2차전지 조립 장비들에 대한 발주들이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. 이 M+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우치형, 원래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강점을 갖고 있던 이 파우치형 조립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는 이 각형 배터리를 이제 조립하는 그 공정 장비도 개발을 완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각형을 예전에 이 테슬라,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였던 테슬라가 주로 각형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많은 그 모델들의 사용처를 바꾸고 있습니다. 채용되는 그 배터리 형식을. 그래서 각형에서 다시 또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양산 공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이 M+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거 그 공정에 노칭이니 스토킹이니 탭 웰딩이니 하여튼 이 패키징까지 해서 이 모든 공정을 조립 공정 전체를 다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파우치형부터 각형 그리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원통형까지도 이제 조립 장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큰 업체입니다. 그리고 이 현재 1분기 때도 매출액이 작년 1년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그 수주를 받고 있고요. 이러한 그 수주는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주 거래처, 주 고객사인 SK온의 북미 공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조립 장비들이 발주가 나와서 이제 가 설치하는 그런 납품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2차전지 이 제조 공정에 대한 발주가 나오는 걸 보시면 이제 수주하는 게 SK온과 또 최근 들어서는 아워 넥스트 에너지를 해가지고 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업체께 한 700억짜리가 좀 크게 나왔죠. 그리고 AESC라는 업체의 발주도 잡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SK온 이외에도 고객사가 새로 생긴 거고, 그러한 고객들을 잘 키워가면 나름대로 이제 이 사이즈를, 덩치를 더 키우면서 안정적인 거래 관계, 거래망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죠. 그 매출액은 지난해 분기보다 확실히 매출 내용이 이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,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, 단기 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엔드 유저인 SK온이 발주량을 늘리는 것만큼 바로 이제 M+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, 여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환해지 보험을 들어놓은 것들이 이 파생금융 상품 손실로 돌아온 부분이 있었는데, 올해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손실이 좀 덜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23.06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사주 취득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후에 이 자사주 취득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. 이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57,803주인데 지금 16만 4천주 총 금액 규모로 2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고요. 이거를 이제 DB금융투자가 대리해서 이 구매를 자사주 취득을 해줄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게 외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신고된 가격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억을 채우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.
그래서 올해 7월부터 해서 10월 3일까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호재가 안 나올 가능성도 커요. 왜냐면 항상 그 자사주 취득하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싸게 사야 좋은 거니까요. 호재성 재료를 좀 덜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엠플러스의 지금 1분기,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16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2분기에 SK온 쪽이나 다른 그 배터리 업체들의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올해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. 작년 그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파생금융 상품 쪽의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영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파생금융상품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이 너무 컸어요.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작년 거래에서 다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환율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발주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그 발주뿐만 아니라 발주를 수주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쳐내는, 그러니까 완전히 납품을 하는 거죠. 납품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제 그런 식 때문에 엠플러스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자사주 취득도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. 지금 가격이 훨씬 싸다고 회사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가 사거나 중소기업들 중에 이렇게 한 20억 정도 대규모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주가가 싸다고 서로 인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도 그 매수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